총선을 앞두고 여야 공천 작업이 한창이죠. 오늘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분 김웅 국민의힘 의원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불출마 선언한 지 좀 시간이 됐는데. 얼굴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왜요? 마음이 좀 편하신가요? 예, 마음이 많이 편하죠.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일단은 뭐 출마를 하려면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한데 그런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4년 전 이맘때는 정말 바쁘셨을 것 같아요. 예, 그죠? 바빴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현안들에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아무래도 오늘 가장 큰 뉴스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대담이 있었기 때문인데 예. 혹시 보셨나요? 아니면 예. 요약된 걸 좀 보셨는지 궁금해요. 예, 뭐 저는 어제 처음부터까지 다 봤긴 봤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뭐 좋은 점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대통령께서 준비를 좀 많이 하셨고 그리고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도어 스태핑 했었을 때 그 보였던 그 좀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예. 준비된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차분하게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한 100분 정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단 5분. 맞습니다. 네. 그 명품백 문제였었는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사실 뾰족한 그 해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답을 내놓으시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시기적으로도 이게 좀 맞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당장 내일부터 설 밥상에 지금 올라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설민지. 예, 이게 아니면 아무래도 저 클린스만 그 국가대표 예. 축구 감독님이 주로 올라갔을 텐데 네. 그거와 함께 이 명품백 이야기까지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예. 파급 효과를 생각해 보면 예. 설 끝나고 하시는 게 좀 낫지 예.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좀 주변 얘기를 하시는데 본격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그냥 예.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박자하게 딱 끊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정치 공작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핵심은 이제 받았던 그 행위 자체에 대한 말을 이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그쵸.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해답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뭐 박절하게 대하지 못해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이 이해는 못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이 되고 국민들이 받아들여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오신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법률가이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을 더 잘 아실 겁니다. 네. 제가 SNS에 올린 것도 있는데 과거 미국의 FBI가 이와 유사한 사건을 한 게 있습니다. 앱스캠이라고 예. 아랍의 부호를 가장을 해서 미국의 정치인에게 예. 이렇게 이른바 돈을 제공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함정 수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돈을 건네주고 몰래 카메라로 촬영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그런 함정 수사 방법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미국의 대법원에서 그 돈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예.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중도층이나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는 건 뭐냐면 입장을 바꿔봤을 때 네. 그게 납득이 되면은 설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전 정권 때 그때 만약에 청와대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 당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건 몰래카메라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 그렇구나라고 수긍을 할 것인가? 절대 안 하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좀 안 맞습니다. 하지만 뭐 대통령께서 눈높이가 안 맞는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예. 하지만 어제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하신 것이다. 하지만 본인도 아시겠지만 국민 수준에는 안 맞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좀 아쉽다. 많이 좀- 아쉽죠. 알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그 전에 잠시 좀 외국에 나가 있던지 뭐 네. 서초동 사저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그대로 유지하시는지요? 그렇죠. 뭐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사실 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일값 1,000만 원 사건이 터졌는데 별로 그 화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러려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법인카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분 캐릭터 자체가. 예.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국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하신다라는 것 자체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수준에 맞춰서 국민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서 해결을 하려면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저로 가시든지 아니면 외국에 잠깐 계시는 게 대통령과 그리고 여사께도 그리고 우리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실 때 총장이셨었죠. 그리고 예. 이제 한동훈 위원장 질문 좀 드릴 텐데 뭐 동료기도 했고 같이 예. 이제 뭐 접점은 없었나요 검사 시절에? 예, 뭐 제가 어디에 가서 그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이제 네. 그분은 저기 예. 다랑어 같은 분이시고 저는 바닥에서 기는 광어 아, 검사였기 예, 때문에 예. 그렇게 뭐 자주 보거나 뭐 연락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도 관련 그 관훈 토론회에서 이거 관련 입장을 좀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 맥락은 다 비슷합니다. 결국 함정 몰카라는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좀 어려운 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요, 뭐 저기 예. 마찬가지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보면 뭐 대통령실하고 정말 세게 붙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몰카 사건, 뭐 아니면 명품백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일 텐데 그때 정말 어찌어찌 지금 봉합이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가 이 판을 깰 수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당과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서 그 예. 정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국민이 정말 바라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바라고 있는 모습은 예. 어제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국민이 바라는 모습은 다를 그렇죠. 것이다. 그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예.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이제 진행되는 것을 좀 보셨을 텐데, 그럼 어떻게 지금 평가하시는지 그런 기준에서 비대위 체제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뭐 어차피 기왕 비대위가 일단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찌 됐든 잘 굴러가야죠. 잘 굴러가야 되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른바 한동훈 패션, 한동훈 어법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그런 그 지지층 그리고 관심을 촉발을 시켰습니다. 네. 우리 당에 대한 관심 자체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 사용하면은 이게 우리 당 지지율 상승으로 끌고 갈 거지만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못 하게 되면은 그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정치 개혁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저는 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실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어떤 뭐 의원 정수를 줄이거나 네. 세비를 줄인다고 해서 정치가 개혁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만약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 개혁을 하려고 하면 장관 숫자 줄이고 장관 월급을 줄인다. 그러면 행정 개혁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은 여러 분야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부분에 있었을 때 격차를 해소하겠다라고 어제부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분야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내놓으면은 나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개혁이 가려면 좀 더 본질적인 것을 건드려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군요. 그리고 법안의 테두리에서 그렇죠. 계속 이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보여 예. 그 반대가 아니죠. 불체포 특권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어떤 봉합이라는 단어 쓰셨어요. 예, 예. 봉합이 다 완전히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게 결국 네. 지금 우리 당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당의 주도권은 딱 한 명이 쥐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이 갈등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통령하고 갈등을 빚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 봉합에는 실패했습니다. 제가 정치판에 와서 보니까요. 예, 예. 아, 우리가 갈등이 해소돼서 같이 식사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것은 네.
상당히 사이가 안 좋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 사이가 좋은데 뭐 모여서 밥 먹는 걸 기사를 냅니까? 낼 필요가 없죠. 밥 먹을 필요가 없군요. 보여줄 필요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사이가 좋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또 좀 관심 갖고 지켜볼 텐데 예. 지금 국민의힘 현안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공천 작업이 한참 진행 중이고 예. 지금이 한참 뜨거울 시기예요. 예. 근데 지금 잡음이 좀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잡음을 그냥 다 설명하기는 좀 복잡하니까 정리를 하면 예. 결국에는 지금 윤핵관이 이거 틀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윤핵관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공천 배제된 이제 사람들 쪽에서 입장에 나오고 예.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건 어떻게 예.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정치판에 들어와서 보면은 정치인들한테 제일 첫 번째 관심사는 결국 다음번 공천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공천권입니다. 네. 우리 당에서 이른바 당신 100% 전당대회가 열린 거든지 전당 연판장이 돈 거랄지 아니면 이번에 김기현 대표를 축출을 하는 거나 이렇게 비대위를 갑자기 올리는 거나 이게 결국은 다 공천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 공천과 관련된 갈등과 앞으로 우리 당 안에서의 혼란은 뭐 불가피하고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당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공천이 과연 기대대로 되는 것인가 그리고 예측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전혀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벌써 지금 파열음이 나오고 있고 예. 그 파열음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공천에 관련해서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공관위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 말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천과 관련해서 자기 정치적인 운명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예. 결국 우리가 시키는 대로 그냥 공천은 니네는 따라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민주적인 공천이고 시스템 공천입니까? 그리고 제가 보시면 알지만은 지금 우리 당 안에서 험지로 출마를 해달라고 이렇게 사실상 떠밀리고 있는 분들은 예. 다 비윤입니다. 예.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우연 아닙니까? 이렇게 놀라운 우연은 우연은 대부분 아닐 우리가 필연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우리 당 공천은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문제는 중진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우리 당은 사실은 윤핵관이 당 망쳤고 그 연판장 만들었고 주도를 했던 그 초선들이 우리 당을 다 망쳤습니다. 그 사람들 정리해야지 우리 당은 총선도 승리하고 예. 국민들이 봤을 때 예. 잘된 공천이다라고 예. 봐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초선으로서 계속 어떤 목소리 좀 내셨는데 예. 동료 초선 의원들이 좀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도 같아요. 예. 반대로죠. 예. 우리 당에게 했던 것에 비하면은 자기들이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어떻게 모여서 연판장을 만들어서 같은 그 당에서 그것도 오랫동안 우리 당을 지켜왔던 선배 정치인을 그렇게 공격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뭐 SNS에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한 기대를 많이 적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연판장을 주도했던 그 정치인들, 그 초선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총선이 매우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고발사주 이제 사건과 관련해서 그 1심 판단이 나왔어요. 이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관련해서 나왔는데 이때 이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제 김웅 의원께서 관련됐다 이게 지금 법원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 이후로는 지금 어떻게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생각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 재판 관련해서 이제 사람 판결문 자체에 대해서 분석이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예.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뭐 저도 이제 관련자니까 네. 저도 제 입장에서 뭐 이야기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판결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고발 사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계속 실체가 없다라고 이 주장을 해왔는데 네. 이 판결문 자체로 보면 고발 사주는 실체가 없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뭐냐? 검찰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민주당 정치인을 상대로 고발을 사주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이게 네. 고발 사주의 실체입니다. 예. 주장하고 있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제 고발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문제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른바 이 제보 사주라고 하는 예. 이 보도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지. 예. 고발되지도 않은 그 공모를 했는데 고발조차 되지 않는 게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칩니까? 예. 예. 그래서 고발사주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았다라고 예. 하는 게
이번에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의 이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재판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법률가적으로 봤었을 때는 약간 증거법 원칙에는 좀 위배가 된다. 예. 그래서 사토 재판 아니냐라는 느낌이 어떤 듭니다. 의미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증거로 삼고 있는 게 재판부가 손준성 보냄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적인 용어로 따지고 보면은 그 클래스 에비던스라고 예. 집단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즉 단일 출처가 보장이 되는 그런 증거. 그 증거는 일단 그 개별 증거라고 하거든요. 말이 좀 어려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보내진 그 문서 텔레그램에 보내진 그렇죠. 문서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예. 반드시 손준성이 보내야지만 그게 떴다라고 하면 그게 개별 증거가 되는 네네. 것인데 3명, 4명을 거쳐서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집단 증거가 됩니다. 특정을 할 수는 있지만은 네. 그중에 단일한 것은 특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집단 증거를 가지고 예. 증거를 삼아서 인정을 해버리고 거기하고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입증을 하라. 예. 그 입증 책임을 전환을 시키는 것 자체는 예. 증거법 예.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것이고. 좀 어렵습니다. 예. 예, 그거는 예, 그래서 예. 아마 이거는 증거 아마 자체도 재판부에서도 좀 문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 사실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거기에서 혈흔이 나왔는데 A형이었다. 근데 너 피고인 너가 A형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네가 범인이야라고 예.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게 법률적으로 따지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경기 선거권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안 된다고 본다면 자 법률을 좀 내려놓고 예, 그냥 국민적인 시각에서 볼게요. 예. 그냥 이게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 측에서 당에게 좀 고발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상식적인가 이렇게 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 부분이 증거상에 좀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김웅 의원께서 만약에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니까 받았다면 그건 좀 상식적으로 볼 때 문제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지금 이 사건에서 네. 손준성 검사장한테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뭐냐면요. 고무상 비밀 누설입니다. 예. 그죠? 판결문? 이거는 예, 고무상 비밀 누설인데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건 죄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은 사람 봤을지 안 봤을지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보냈으니까. 예. 예. 아니 그거는 어떤 경우에 되든지 간에 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만 책임이 지는 것이고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처벌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손준성 그 검사장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야당 정치인이었습니다. 예. 당연히 저희 당에 유리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제가 그걸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만약에 당에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리고 법률적으로 그게 제가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 지금 사실 많은 부분들이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그때 문제되고 있는 이 고발장 2개의 그 내용들은 전부 사실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검언유착이라고 이야기한 것들은 예. 지금 그 이모 판결이 나오고 기자를 있어서. 통해서도 예. 나오고 있지만은 그건 완전히 조작됐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고 예. 그리고 그 최강욱 씨 같은 경우는 분명히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뭐냐면 죄를 짓고 잘못을 지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된 것인데 예.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지금 나서고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처럼 예. 검찰에서 검찰에서 이 자료를 전달을 한 것이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예. 그러면은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당시에 검찰권이 제대로 행사가 안 됐다라고 보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또 정치적인 쟁점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 재수사에게도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민주당 의원들의 좀 목소리를 짧게 좀 준비했으니까 좀 예.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알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지난 1월 31일 날 고발 사주 사건으로 법원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직적으로 왜 했을까요? 그 왜 했을까에 대한
답이 지금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왜 고발 사주를 했는지 이 답을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고발 사주의 공범 검사들의 추가 탄핵 및 책임자 윤석열, 한동훈에 대한 특검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번 법원 경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외면하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시간이 좀 빨리 가버렸습니다. 예, 예. 많은 질문 좀 드리고 싶었는데 자 지금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앞으로 계획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일단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고발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게 나중에 범죄로 다 드러나게 됐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검찰 상황과 그리고 그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책임이 없었는지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회의원 김웅으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리를 좀 하는 상황에서 궁금한 것들은 예. 제3지대 가느냐, 자 다 몰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제3지대 가느냐라는 질문도 궁금하고 예. 혹시 책을 이제 쓰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검사 내전이 아니라 이거 뭐 국회 내전, 의원 내전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네. 저는 우리 당에 이 만들어졌을 때 미래통합당이라는 게 만들어졌었을 때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어떻게 제가 이 당을 떠나겠습니까? 저는 좀 외람된 말이지만 예.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이 당에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당을 버리는 일은 없고요. 쓴소리 계속하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예. 해야죠. 예. 저라도 해야죠. 그리고 예. 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뭐 책을 쓰려고는 했었는데 네. 총선 전에 쓰게 되면 아무래도 좀 몇몇 분한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예. 한참 뒤에 쓰고 한참 뒤에.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때 책을 통해서도 또 기대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김웅 국민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